중국 해군의 최신형 함정이 바다 한복판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진들과 중국의 모든 기술진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도 한 장 없이 맨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던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30년간 일해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배를 고쳐왔지만 그때만큼 긴장했던 순간은 없었어요. 2023년 9월 어느 날 새벽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신 구축함 칭따오호가 완전히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155m에 달하는 거대한 함정이 바다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심각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항해 장비도 먹통이 된 상태였죠. 중국 최고의 조선소에서 기술진들을 파견했지만 연속으로 실패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의 전문가들까지 투입했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함정에는 300명이 넘는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며칠째 바다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연료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태풍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이 저를 자신 있게 만들었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회사에서는 박기태 전자시스템 전문가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중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박기태는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지만 전자회로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정말 예술 수준이었어요. 복잡한 회로도를 보면 마치 지도를 읽듯이 술술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나 큰 나라고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국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기계를 고치러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이 성공하면 한국 기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테고 실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저는 기계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엔진과 기계들을 만져오면서 깨달은 건데요. 기계도 사람처럼 아픈 곳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줘요. 소리로, 진동으로, 온도로 말이죠. 그 신호를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어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첨단 함정이라고 해도 결국은 기계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였죠. 얼마나 빨리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어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중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못해 우리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통역을 담당한 젊은 중국인이 저희를 맞이했는데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어딘지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리웨이 제독이라는 분이 결단을 내려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당했다는 거죠. 자국의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외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컸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죠. 우리가 실패하면 리웨이 제독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처음 중국 기술자들과 마주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0여 명의 기술자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장밍이라는 기술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3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다는 베테랑이었는데 저희를 보는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장밍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들이 오랜 현장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못 고친 걸 저 한국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말이죠. 박기태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하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단 함정부터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거든요. 실력은 결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리웨이 제독을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군인다운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진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함정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믿고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가 걸린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중국 기술자들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함정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요. 그때 장밍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마 속으로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겠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곧 보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들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최신 장비들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했더군요. 하지만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첨단 장비보다 경험과 직감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박기태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자고 했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칭따오호에 처음 올라갔을 때의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엔진이 멈춘 배는 마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진룸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평소 습관대로 행동했어요. 일단 기계 소리부터 들어보는 거죠. 귀를 벽에 대고 조용히 들어봤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마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박기태에게 청진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의료용 청진기를 가지고 다녀요. 기계도 사람처럼 아픈 곳이 있으면 소리로 알려주거든요. 엔진의 여러 부분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니 이상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장밍이 옆에서 물어봤어요. 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계도 사람처럼 아픈 곳을 알려준다고요. 소리와 진동, 온도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장밍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음으로 손으로 기계를 만져봤어요. 30년 동안 기계를 만져온 손은 아주 작은 차이도 느낄 수 있거든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알 수 있고 진동이 평소와 다르면 바로 감지할 수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축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베어링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열기가 느껴졌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면도 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기계와 30년 동안 대화해왔다고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픈 곳이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준다고 설명했어요. 박기태도 전자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회로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찾고 있었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동료였어요. 몇 시간 동안 함정을 살펴본 후 저는 중국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찾았다고요. 주 추진축의 베어링에 문제가 있고 전자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때 장밍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아마 우리의 진단 방법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기계를 사람처럼 대하는 한국인들이 신기했을 거예요. 젊은 중국 기술자 하나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손만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계를 오래 다루다 보면 기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고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뭘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에는 중국 기술자들과 함께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같은 기술자끼리 금세 의기투합했어요. 기계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진단은 끝났지만 이제 실제로 고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려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측에서 보안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군사 기밀이 담긴 함정인데 외국인에게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만했어요. 저도 한국 군함을 외국 기술자에게 맡기라고 하면 망설여질 거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수리를 하려면 모든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제한이 있으면 어려워지거든요. 중국 해군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엄격했습니다. 핵심 무기 시스템과 기밀 장비들은 접근을 금지하고 모든 작업 과정을 녹화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우리가 가져온 도구들도 하나하나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리웨이 제독이 중간에서 조율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확실했어요. 핵심 기밀 부분은 접근을 제한하고 모든 작업 과정을 촬영해서 기록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조건을 제시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죠. 심지어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어요. 박기태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정을 고치러 온 거지 기밀을 빼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진정성을 보여주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국 기술자들을 돌려보내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해보자고 했죠. 그런데 장민이 의외의 도움을 줬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진단 방법이 정말 독특하고 효과적이라고요.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 제독이 최종 결단을 내려줬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을 믿고 제한적이지만 작업을 허가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뢰를 보여준 거잖아요. 장민도 그때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지금까지 시도해봤던 수리 방법들도 알려줬어요. 중국 기술자들과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같은 기술자끼리 금세 마음이 통했어요. 기계를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겁기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 믿고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안 담당 장교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우리가 정말 함정 수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투명하게 일하니까 점점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박기태와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중국 기술자들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우리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본격적인 수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 추진축이었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교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부분이었죠. 부품 자체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새로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수리를 하는 거죠. 30년 동안 수많은 축을 고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먼저 추진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베어링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축 자체는 아직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줄자와 각도기, 그리고 간단한 측정 도구들만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3D 측정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손이 가장 정확한 측정기라고요. 30년 동안 단련된 손은 0.01mm의 차이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박기태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놀라워했어요. 정말 수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것도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정성과 세심함이 가장 중요하죠. 손상된 베어링 홈을 보니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사용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부하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급격한 기동을 자주 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았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손상된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했습니다. 임시로 만든 간단한 선반을 이용해서 새로운 베어링 홈을 만들어냈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다고 감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치수였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줄자와 캘리퍼스만으로 0.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정말 신경이 곤두서는 작업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장민이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이건 예술이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새로 가공한 부분에 베어링을 끼워 넣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0.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맞춰진 거죠. 중국 기술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추진축이 고쳐져도 전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이제 박기태의 차례였습니다. 복잡한 전자 회로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박기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중국 기술자들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가며 문제를 찾는 방식이 생각보다 효과적이라고 했죠. 장민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계를 단순히 도구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한다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접근해왔다고 했죠. 장민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새로운 관점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박기태가 전자시스템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함정의 전자시스템은 정말 복잡했어요. 수백 개의 회로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구조였죠. 중국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고 했어요. 회로판을 하나씩 교체해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보기도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기태의 접근 방법은 달랐어요. 일단 전체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였죠. 복잡한 회로도를 마치 지도 읽듯이 해석해가면서 신호가 어디서 끊어지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전자시스템 담당 중국 기술자들이 박기태의 작업 방식을 신기해했습니다. 컴퓨터 진단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육안으로 회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하더니 박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찾았다고요. 정말 작은 칩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회로에 손상이 있었던 거죠. 중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컴퓨터로도 찾지 못한 걸 육안으로 찾아냈다니까요. 박기태가 말했어요. 컴퓨터보다 사람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고요. 기계를 오래 다루다 보면 직감이 생긴다고 했죠. 문제는 그 작은 회로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것이었어요. 너무 정밀한 작업이라 일반적인 도구로는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박기태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사용해온 특수 제작 도구들이었죠. 그가 가방에서 꺼낸 도구들을 보고 중국 기술자들이 감탄했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납땜 인두며 현미경 수준의 확대경 등등 정말 섬세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모두 그가 직접 개조하거나 제작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미경도 없이 맨눈으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를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기술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한 번 실수하면 전체 회로판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으니까요. 박기태의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수리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섬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30분 넘게 집중해서 작업하는 동안 주변이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2시간 넘게 집중해서 작업한 끝에 박기태가 성공했습니다. 손상된 회로 부분을 우회하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 거예요. 임시 방편이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해결책이었죠. 시스템을 다시 켜봤습니다. 그동안 먹통이었던 전자장비들이 하나씩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나고 각종 센서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해 시스템이 남아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어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그런데 항해 시스템을 점검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민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최고의 설계진들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박기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어요. 정말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항해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중국 설계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거죠.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설계상의 오류였습니다. 장민에게 물어보니 이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최고의 설계진들이 달라붙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설계상 완벽해 보여도 실제 작동할 때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의 핵심은 온도 변화에 따른 센서의 민감도 차이였어요. 설계할 때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바다에서는 온도 변화가 심한데 그에 따라 센서 값이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시스템 전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중국 기술자들에게 설명해주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하드웨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환경 요인 때문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고장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제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센서 값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온도 변화에 따른 오차를 자동으로 수정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되는 일이었죠. 박기태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보정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작업이었어요. 복잡한 코딩 작업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담당 기술자들이 박기태와 함께 작업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목표는 같았죠.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며칠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보정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온도가 변해도 센서가 정확한 값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전체 시스템을 가동해 봤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전자장비들이 모두 정상 작동했어요. 항해 시스템도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5일 만에 칭따오호가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장밍이 저에게 달려와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리웨이 제독이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함정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중 기술 협력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함정 하나를 고친 게 아니라 두 나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였죠. 박기태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요.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30년 동안 기술을 연마해온 것 같았거든요. 수리 작업이 끝난 후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중국 기술자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장밍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밍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의심스러웠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장밍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 넘게 기술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스승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게 기술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중국 젊은 기술자들도 우리에게 많은 걸 배웠다고 했어요. 첨단 장비보다 경험과 직감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계를 대할 때 더 세심하게 관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리웨이 제독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독이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고요. 앞으로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일이었어요. 중국 CCTV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각종 신문들이 일면에 우리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과 인품을 극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중국 기술자들과의 우정이었어요. 장밍을 비롯한 여러 기술자들이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기태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장밍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안부를 묻고 기술 관련 질문도 하고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기술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건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기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진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쌓은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일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